어제 테슬라와 애플이 이끈 미국 증시를 보고 있자면 우리 증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글로벌 시장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저희 이유들 확실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13% 넘게 급등, 그리고 애플은 장중에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시초. 보셨나요? 예, 미국 시장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네요. 네. 그러니 뭐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다우하고 S&P 500이 이제 장중이 아닌 이제 종가 기준이긴 한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 그냥 12월 30일, 31일 이틀 그냥 조금 주춤했으나 뭐 연말 장에 그거 했는데 새로 시작하면서 일단은 올랐죠. 자, 여기서 뭐 그래요. 지금 당장 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당장 오늘은 그거 하더라도 수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나오는 12월 FOMC 보고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연준의 속내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기회죠. 지난 12월 FOMC에서 어쨌거나 이제 금리 인상 좀 당기고 양적 긴축까지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면은 이제 계속 가자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고 나스닥도 어쨌거나 5그레일 만에 반등.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에서는 지금 좀 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최근 들어 이제 그 관심을 끌었던 거는 시총 3조 달러. 여기도 뭐 나름대로 숫자의 하나의 매듭 숫자니까 신경이 쓰였는데 살짝 이제 돌파하는 분위기. 마이크로소프트만 어제 좀 밀렸고 아마존닷컴 뭐 최근에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테슬라 신도들, 우리 한국에도 상당한 신도가 있죠. 그러니 뭐 차량 인도 대수 나오니까 분기로 한 3, 40만 대만 팔아도 여기는 주가가 이렇게 되는 데입니다. 뭐 100만 대, 200만 대 파는 회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증시는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죠. 새해 첫날이었으니까 네. 오늘 지금 약간 이렇게 화면 하단에 나오는 지수물 흐름을 봤을 때 뭐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해 첫날에 하나의 뭐 그래 세리머니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근 시장 흐름을 보다 보면 미국 가고 싶다 생각을 갖다 계속 하게끔 하는 뭐 그래서 돈이 몰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FOMC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고용 지표까지 다 너끈히 소화해 낸다면은 미국장 인정. 근데 거기서 약간 주춤한다면은 여기도 어떤 부담의 레벨 부담을 느끼는 장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뭐 양적 긴축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금리가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10년물이.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 지금 어제 지금 이걸 보시면은 미 국채 수익률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위에 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2년물 단기물이죠. 어제 4.95bp 하루에 2년물짜리가 지금 절대 레벨이 0.78인데 여기서 하루에 5bp라는 것은 꽤 높죠. 여기다가 10년물 같은 경우도 모처럼 거의 네. 12bp 가까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급등을 했는데 자 이런 상황 하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한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제 상당히 새해 첫 거래일 날 많이 뛰었다는 것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이시죠. 네. 데일리 캔들이 키가 크죠. 하루에 움직이는 양치고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다음 우선 요것도 한번 보시죠.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만
지금 요 조금 짙은 색 위에 있는 것이 현재 수익률 곡선입니다. 네. 수익률 곡선 뭐 3개월, 6개월, 1년, 5년, 뭐 30년 뒤로 갈수록 자, 1년 전 대비 어때요? 1년 전 대비 1년이나 2년,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5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랐어요. 네. 반면에 이제 장기물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덜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인 금리 레벨은 다 올라왔습니다만 커브 자체는 어떻게 조금 평탄해졌다. 평탄화되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을 따질 때 늘 걱정하는 장기가 단기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 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한다라는 것이 월가의 해석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또 쪼개봐야죠, 항상. 쪼개봐야 되는데 어제 예를 들어서 10년물 같은 경우에 한 12bp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그 와중에 7bp가 사실상 실질금리입니다. 그 명목 수익률 가운데 인플레 기대 심리와 실질금리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만 한 4bp 정도 올랐고 실질금리인 팁스 수익률이 한 7bp 올랐다라고 하니까 실질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장 빠질 때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실질금리 오를 때 특히 뭐 애플 같은 그런 식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기술주. 기술 성장주가 좀 이렇게 현금 흐름의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스럽다 이런 소리를 네.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미국 주식은 현재 어쨌거나 이런 어떤 금리 상승도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코로나 이후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미국채 수익률도 오르면서 달러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외환시장 달러 올랐죠. 금리 올랐죠. 주식도 올랐죠. 뭐 미국은 현재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그러면서 이것이 크게 걱정이 없는 뭐 그런 식으로 흐름이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 새해 첫날 하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조금 2, 3일은 한번 묶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 회복으로 이제 컨셉을 잡게 된다면은 상반기에도 미국 시장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기는 말이죠. 그놈의 코로나 얘기 이제 다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정상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기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봉쇄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게 빨리 좀 이 거리두기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걸 빨리빨리 좀 정상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밑바닥 경기에서부터 해서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맨날 수출 기업들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좀 한계가 느껴지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를 한번 비교를 우리 해보면요. 증시, 네. 네. 지금 지난해 3천선을 못 미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제 오늘도 지금 3천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세가 나오면서 계속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와 비교를 네. 해서라도 우리 시장 좀 씁쓸한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오면서 이렇게 계속 실시간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뭐 채팅방도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던데 기관에 대한 욕이 굉장히 많죠. 네. 원성이. 예. 글쎄요. 돈이 없어 그런가요? 왜 그렇게 팔아적일까요? 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느 분이 올리셨더라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게 시장이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팔지 마십시오. 외국인들 이렇게 계속 매집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렇다고 그럼 지금 살까요 하면 아니 조금 좀 보시죠. 이래 되면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니까. 그러니 소위 말해서 코인보다도 거래 대금이 적은 네.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죠. 좀 사실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실 거냐 말이죠. 이게 한 1시간 전에 차트인데 지금 이게 상승을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이러다가 한 번 더 미끄러지면서 전저점 근처까지 흘러간 뒤에나 힘을 차릴까? 지금 기술적 지표는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죠. 박스권에서 네. 위든 아래든 지금 위든 방향을 아래든 잡을 지금 것 이렇게 잘 같은데. 못 가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당장 오스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장 진짜 좀 맨날 뭐 실적 따지고 뭐 이렇게 테마 이런 것만 얘기 안 하고 정말 좀 제대로 가려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좀 그거 합니다. 여기서 뭘 좀 해먹으려는 기업들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제대로 된 기업 만들어서 진짜 주가 키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 좀 쪼개지 마시고 딸린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이제 영감할망씨만 남아가지고 뭘 그렇게 가치를 갖다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뭐 때 보서 뭐 때 아니 지금 막 7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 모르는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후달거려요 돈들이 그쪽으로 가려면은 뭐 고객 예탁금 탈탈 다 털어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딴 거 팔고 이걸 자꾸 희석되는 이런 것들뿐 아니고 언제 우리가 선진국 지수 한번 편입돼 보겠으며 그러니 무슨 일개 직원이 무슨 뭐 횡령을 해먹어도 모른다 이런 정도의 내부 감시 체계라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 한다면은 선진지수 편입도 뭐 요원한 얘기가 되겠고 맨날 쪼개기만 해서고 그걸 갖다 거버넌스라고 포장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뭐랄까요 희망이 있어야죠. 희망이 있어야 주식도 가고 경기도 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들여다봐도 새로운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곧 뽑게 된다고 하는데도 그닥 기대가 안 생깁니다. 좀 국민들한테 좀 뭔가 좀 희망을 좀 주세요. 이런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서로 흠집 내지 마시고 뭐 그리고 뭐 그닥 차별화된 공약도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이면은 사실은 시장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뭐 3,100, 3,300, 3,600을 치고 갈 동력이 뭐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진짜 돈 벌고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개선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외면당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고 있으면 허무한데 그냥 뭐 날아가고 뭐 그런 식이죠. 지금은 또 보니까 또 뭐 로봇인가 봐요. 또 분위기가. CES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인데 아유 그걸 우리 개인들이 언제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면서 가고 있습니까? 언제는 또 2차 전지란들이 또 언제는 또 무슨 NFT 메타버스라더니 이젠 또 로봇인가요? 그럼 또 팔고 또 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좀 답답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장은 좀 깝깝합니다. 네. 네. 그래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주 뭐 1월 2일 날 득달같이 우리는 매달 1일만 되면은 그 전월 수출입 지표가 바로바로 네. 발표되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죠. 12월뿐만 아니라 작년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언론들을 통해서 국뽕 넘치는 기사들이 막 나왔죠. 가슴 벅차했습니다. 네. 수출 대금, 무역 금액.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자, 수출 전년비 25.8%, 2020년 대비 25.8%는 늘어야죠. 작년에. 2020년 세상이 다 멈췄던 수입은 최영호 박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맨날 수출 얘기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수입도 봐야죠. 수입은 31.5%나 더 늘었습니다. 어쨌거나 무역 수지는 그래도 295억 불 정도 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외환수급상 환율이 떨어진다, 원화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작년에 개인들만 들고 나간 게 226억 달러예요. 개인만.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끼고 기업들도 뭐 직접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하다못해 텍사스에 공장을 질러 해봐요. 달러 들고 나가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정도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걸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원화 강세를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무역액도 1조 달러를 넘었다. 수출 수입 다 합해서 세계 무역 순위 8위. 이런 가슴 벅찬 얘기만 하기에는 조금 그한 게 사실 지난 12월 달에는 한 6억 불 가까이 적자였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환율하고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 하면 수출 증가율을 꼽습니다. 네. 실제 보세요. 지금 작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의 수출 증가율하고 우리 환율하고 겹쳐보면은 수출 증가, 수출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도 환율 오릅니다. 얘가 다시 이렇게 개선되면은 환율 낮아지죠. 네. 얘 떨어지는 동안에 보세요. 확연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2020년 대비 21년은 이렇게 두 자릿수, 심지어 20%대, 30%대도 보이는 그런 수출 증가율이었겠지만 올 한 해 작년 대비 두 자릿수가 나올까요?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 자체는 좀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글로벌 달러 시세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서울의 환율입니다. 네. 큰 흐름으로 보실 때 어때요? 같이 가고 있죠. 특히 뭐 작년 이때 언제입니까? 저기 금융위기 때, 맞지? 2008년, 9년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융위기 때 뭐 전 네. 세계적으로 달러 없어 절절매일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더 난리치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 국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따라간다. 근데 지금 달러가 쉽게 약세로 돌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 결국 A, B, C, D, E 파동이 완성됐는가 하는 여부가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살짝 지금 올라설라는 느낌이에요. 올라설라는 느낌이고 올라선다면은 이것이 돌파됐다고 확인된다면은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최소 목표는 그래도 한 1220까지는 뭐 조만간에 시간의 문제지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현재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한국 증시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외부 변수로 따지자면. 네.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4원 70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10월 이후에 최고치예요. 네. 그럼 곧 1200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1200원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연구소 쪽이나 뭐 이런 쪽의 분들은 여러 가지로 하면은 그렇게까지 위를 안 보시는데 막상 시장의 딜러들은 롱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네. 딜러들은 이렇게 보면은 왠지 자기는 달러를 롱을 잡고 싶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자꾸 이렇게 팔아서 잘 수익이 안 나더라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 뭐 니케이도 나오고 홍콩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연초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의 상실감은 상당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은 연말에 3,000포인트 안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 한 4, 5포인트 모자란다 정도가 아니고 2,977 정도로 이렇게 밀려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다소 지금 우리가 일단 3,000포인트 안착 자체를 갖다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시장 센티멘트는 굉장히 좀 약하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1월 효과를 입에 올리기에는 지금 그다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하게 갈 뭔가가 딱히 잡히지 않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지만 우리 시장은 3천선의 돌파도 지금 힘겨운 상황이다라고. 미국은 소식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그닥 좋지 않은 것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다는 강한 반증이겠죠. 거죠. 예. 근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증시로 계속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고 네. 올해도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양책도 계속 쓰고 있는 네. 상황인데 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우리 휴가 중이신 곽 박사님하고도 우리 아까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는데 곽 박사님이 워닝을 주셨죠. 네. 중국 좀 살펴보라고. 그 뭐 또 나름 소스에서 들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월가의 IB들은 중국 쪽을 자꾸 바람을 잡습니다만 왜 지금 글로벌리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월가의 그 큰 손들이
이번에는 어디 가서 한번 해먹어 볼까를 따져보면은 남아있는 시장은 그 시장밖에 없어요. 시장이 크기도 크고 그렇게 한데 저 같으면은 막 아유 좀 딴 데 가서 덜 먹더라도 저는 중국에다가 돈 태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저는 못 믿겠어요. 통계도 못 믿겠고 경제 통계도 못 믿겠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못 믿겠고 그리고 그 부양하겠다고 이렇게 내놓는 것들도 보면은 지금은 강한 의지라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척 신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저는 자꾸 받습니다. 중국도 그다지 뭐 그렇게 여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흥다 터지고 뭐 했는데도 그나마 이 정도 다독거리면서 덮어온 것도 다행이고 그나마 그런 것 같고 뭐 일단 원칙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뉴욕 상장에다가 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빵 빼야 하면 빵 빼야 되는 나라고 이런 상황이라서 중국 월가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월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포장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굳이 누가 물으신다면은 저도 포함해서 굳이 거기다가 돈을 태워야겠냐 뭐 그런 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